단순히 오심이라고 부르기엔 명백히 스포츠 정신을 짓밟고 오로지 심판이 경기를 좌우한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한국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무려 2골이나 도둑맞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울이 불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놓고 무시하는 주심의 행동에 선수들과 팬들의 좌절감은 이미 상상을 초월했고 심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기괴한 판정들이 경기 내내 반복되자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은 국제축구연맹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선 이 인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일가츠 탄타셰프 주심으로 그가 과거에도 한국의 경기에서 벌인 과거 이력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해외 매체들로부터 단순히 오심으로 판단하기엔 명백히 편파적이었다 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AFC 조직위원회에서도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조차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며 그 결과 이 주심은 이 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텐데요. 오늘 경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 더 플래닛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요르단과의 맞대결. 사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한국과 요르단과의 체급 차이는 한국이 월등한 게 당연하지만 언론으로부터 역대급 꿀조라고 불린 이 조편성에서 홍명보 감독은 경기력은 둘째치더라도 한국보다 몇 수는 아래로 평가받는 상대에게 결과조차 가져오지 못했고 팔레스타인전 2무, 오만전 1무로 이번 경기에서 만약 패배할 경우 3위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요르단전에서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 했는데요. 일부 한국 팬들은 차라리 이번 경기를 패배해 감독이 바뀌는 게 낫다라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요르단의 사령탑 자말 셀라미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있지만 우리 수비진도 훌륭한 퀄리티를 갖췄다. 손흥민을 잘 막아낸다면 승리도 어렵지 않다 라며 한국을 향해서 도발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 이강인의 부상으로 더더욱 대한민국의 부담이 더해진 상황.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4분경 코너킥 상황. 손흥민이 직접 올린 킥이 이재성에게 정확히 향했고 이재성이 이를 가볍게 밀어넣으며 대한민국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어시스트를 달성한 손흥민은 곧장 선수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 말을 건네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토트넘에서 코너킥으로 2골을 성공시킨 손흥민의 킥력은 대한민국에서도 건재했대라며 손흥민의 정교한 킥에 감탄사를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날 손흥민의 코너킥은 매우 위력적이었는데 손흥민이 찬 코너킥 대부분에서 빅찬스가 생성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이 코너킥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요르단 선수진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우즈벡 주심 일가츠 탄타셰프의 판정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해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요르단 선수들의 거친 태클에도 묵인하였고 우리 대표팀의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일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판정이 계속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초반 선제골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전반 29분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점 이전부터 석연치 못한 판정들이 많았는데 전반 21분경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고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명백한 접촉이 있었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해설진들은 요르단 수비수가 공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고 손흥민의 발에 접촉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죠. 이 같은 판정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르단을 압박했습니다. 전반 37분 손흥민의 좋은 전진 패스가 황희찬에게 향했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했는데요. 직후 이어진 손흥민의 코너킥이 굴절돼 슈팅 찬스를 맞이했으나 이 슈팅 역시 하늘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은 주심이 어떠한 파울에도 휘슬을 불지 않자 이제는 아예 손으로 잡아채는 더러운 반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한 홍명보 감독은 후반전 이동경을 빼고 양민혁을 투입하는 과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건 역시나 주심의 어이없는 판정. 한국의 스로인 상황에서 서령우가 공을 던지려는데 요르단의 알마르디가 달려오더니 손으로 공을 쳐냈는데요. 서령우의 강한 항의에도 주심은 그 어떠한 반칙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경기 주심의 성향이 관대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할 만큼 심판의 자질이 의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정 논란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날 요르단 선수들은 공을 노리기보다 선수를 겨냥한 거친 플레이를 일삼았고 특히 한국의 핵심인 손흥민을 향한 노골적인 견제는 위험할 정도로 거칠었는데요. 거친 상황 속에서 결국 황인범이 부상을 당해버렸고 홍명보 감독은 오세훈을 투입해 반전을 노렸으나 손흥민이 있음에도 크로스 일변도라는 어이없는 전술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의 가슴은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상황. 기어코 주심이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후반 87분경 손흥민의 크로스가 반대편에게 향했고 다시 올린 크로스를 양현준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볼이 요르단
요르단 수비수의 손에 맞은 걸 두고 PK 여부 판단을 위해 비디오 판독이 이어졌으나 주심은 끝내 PK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정은 중계진들은 물론이며 한국 선수들조차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헤더를 막은 요르단 수비수 야자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엄지를 축켜 세우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의도를 떠나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핸드볼로 막은 것이 명확한데 이것이 PK가 아니라면 핸드볼 규칙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득점을 도둑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87분경 손흥민이 좌측 부근에서 양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치는 상황에서 상대의 거친 태클에 막혀 코너킥이 주어져야 하는데 주심은 코너킥 대신 요르단의 골킥을 선언한 것이었죠. 손흥민의 격한 항의에도 주심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경기 내내 요르단에 계속되는 반칙에도 경고 없이 진행한 결과 손흥민을 향한 반칙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판정 논란은 단순히 오심을 넘어 심판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득점을 빼앗긴 데다가 요르단의 거친 반칙을 묵인하는 편파적인 판정이 계속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져갔고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경기 주심이 과거에도 한국의 경기에서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전에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사우디의 거친 반칙에도 어떠한 카드를 꺼내지 않았고 손흥민의 득점에도 비디오 판독 없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해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판정 논란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진 것이었죠. 이에 AFC 조직위원회는 즉각 해당 심판에 대한 징계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축구 전문 매체 ESPN에서는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 나온 심판의 자질 논란에 AFC 조직위원회에서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며 심판위원회를 긴급 소집했고 해당 심판에 대한 잔여 경기 출전 정지와 월드컵 심판 자격 박탈, 국제심판 라이언스 박탈 절차까지 추진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팬들의 여론은 매우 심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두세 경기 계속 무승부인데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기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홈에서 요르단에게 비긴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특히 성적에 눈이 멀어 선수들을 혹사시켜 부상을 입힌 것은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패착이라며 한국 축구에 있어서 역대급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전을 비롯해 최근 대표팀의 3연속 무승부는 홍명보 감독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번뜩이는 용병술도 없었고 경기의 주도권도 잡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 무승부로 인해 한국은 요르단과 이라크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고 6월 이라크의 원정 9차전에서 패배하면 월드컵 진출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자신만의 축구를 즐길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